자,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189쪽에 여러분 온도와 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온도와 입자 온도부터 한번 보세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가 온도가 높죠.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로 갈수록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빨라집니다. 이해하셨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0쪽 여러분, 찬물과 뜨거운 물. 여러분, 찬물과 뜨거운 물 중에서 누가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하죠? 뜨거운 물. 그럼 누가 더 빨리 퍼질까요? 뜨거운 물.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셨죠? 별다른 거 없었습니다. 다음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의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 다른 말 없고요.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열이라고 하는 건데,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열. 그럼 단위는 뭘 사용하나? 뭘 사용하죠? 줄이나 칼로리. 여러분, 줄이나 칼로리를 사용하는데 칼로리는 어떻게 등장했는가 했더니 물 몇 그램을 1g을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드는 열량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걸 우리가 1칼로리라고 규정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자, 그러고 나면 킬로칼로리는 뭐냐? 당연히 물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이해하셨죠?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량이라고 하는 거 등장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평형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는데, 여러분 열평형이라고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거 한번 봐주세요. 물 있잖아요. 물 40도씨짜리 물하고 물 얼마? 물 10도씨짜리 물을 서로 섞었어요. 질량하고 관계없이 서로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가 합쳐져서 몇 도가 되더라? 20도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얘가 많았겠죠, 그죠? 20도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이 20도가 되어서 물의 이동이, 온도의 이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열평형 상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두 물체의 온도가 서로 같아져서 온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 상태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40도씨 물은 어떻게 됐어요? 열을 잃었죠. 10도씨 물은 열을 얻었죠. 그래서 고온의 물은 온도를 잃어서 열을 잃어서 낮아지고, 저온의 물은 열을 얻어서 온도가 높아져서 같은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열평형 상태.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페이지 191쪽. 그럼 이 열평형 상태를 이용한 게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달걀과 물의 열평형. 여러분, 삶은 달걀 있잖아요. 매우 뜨겁죠? 맞죠? 삶은 달걀 100도씨에서 끓였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달걀이 나중에 잘 떨어지라고 어떻게 해요? 소금 좀 집어넣고 끓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고기에 찬물에 담가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차가워집니다. 그 다음, 혹시 여러분 수박 야외 가서 드셔보셨나요? 야외 가서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수박을 들고 가서 계곡에 그 시원한 물 속에다 담궈놓잖아요. 맞죠? 그러면 수박이 시원해지죠. 그래서 시원한 수박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평형을 이용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여러분 하나 더. 여러분들이 왜 음식물을 냉장고 속에 넣죠? 여러분 음식물 왜 냉장고 속에 넣어요? 냉장고 속에 넣으면 열평형. 자, 보세요. 냉장고는 굉장히 차죠? 여러분이 집어넣은 음식물은 약간 따끈따끈하죠? 그런데 누가 더 열 에너지가 낮아요? 냉장고가 훨씬 낮죠? 맞아요? 사이즈 크기가 다르잖아요. 크기가. 여러분 몸에서 36.5도라는 뜨거운 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냉동고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영하 25도씨 냉동고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체온 낮아지고 냉동고 온도 올라오나요? 아니잖아요. 맞죠? 냉동실은 계속 차갑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온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사람이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은 거잖아요. 영국의 컨테이너 사람들 대규모로 죽은 사건 아세요? 컨테이너 안이 영하 25도씨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대요. 그 안에 사람 몇 명이 들어가 있었대요. 39명인가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39명이 다 얼어 죽었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번에 저기 뭡니까 그 이민하려고 하던 사람들, 영국으로 불법 이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죽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태국 사람들이 한 20여 명 죽고 중국 사람이 한 10여 명 죽었는가 보네. 그래서 이번에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관련자들 지금 다 불법 이민 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자들 전부 영국 경찰이 대대적으로 지금 체포하고 있잖아요. 살인 혐의로.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서 영하 25도지 그걸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죠? 자, 다음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열평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온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계도 왜 그 물질의 온도를 잴 수 있냐면 온도계가 가지고 있는 온도계가 주변에 있는 물질과 열평형을 이루면서 온도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해 내고요. 차가운 물에 담가둔 과일 마찬가지고 냉장고 속의 음식물 이런 것들이 열평형 원리를 이용했구나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밑에 191쪽에 191 밑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네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자, 학습 내용 체크.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측정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체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물체의 입자 운동이 느려집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서로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의 이동 방법이라고 해서 전도, 대륙, 복사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고기 구워 먹을 때 쇠젓가락 있잖아요. 쇠젓가락 가지고 고기 굽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고깃집 가서 고기 구울 때 집게 주잖아요. 집게로 고기를 굽지 쇠젓가락으로 고기 굽지 말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 왜 벤치 있잖아요. 벤치, 의자 여기 공원에 가깝잖아요. 앞에 한강공원 가깝죠, 그죠? 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나무로 되어 있는 벤치와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벤치 둘 중에 어느 쪽이 앉으니까 엉덩이가 더 시리죠? 겨울에? 콘크리트죠? 맞죠? 왜요? 여러분 딱 붙었더니 콘크리트가 여러분 몸에 있는 열을 잘 이동시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온도가 더 훨씬 차갑게 느껴져요. 열이 잘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 먹는데 왜 쇠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굽지 말라고 그러냐면 쇠젓가락이 불 근처에 계속 있었죠. 그럼 쇠젓가락 끝쪽이 빨리 뜨거워지겠죠. 그게 여러분 손가락을 통해서 전달될 때쯤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손이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쇠젓가락 쓰지 말고 집게로 구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기 내가 굽는다 손 들어보세요. 고깃집 가면 내가 고기 굽는다. 대부분 아빠가 구워주죠. 그죠? 아빠가 굽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는 제가 고기를 굽잖아요. 제 집에 가면 항상 굽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게를 쓸 때하고 쇠젓가락 쓸 때는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쇠젓가락 가지고 뒤집지 말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야 화상 안 입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도가 어떤 게 또 있는가 했더니 여러분들 왜 그 몸에서 막 저기 조금 뜨거운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 엘리베이터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엘리베이터 가드 그 부분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드 있는 엘리베이터 있죠? 손잡이 잡는 부분 거기 딱 잡으니까 손이 시원하게 느껴지죠? 맞나요? 왜? 여러분 손을 따라서 열을 빨리빨리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전도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또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책에는 전기장판 나와 있는데 사실 전기장판 집에 쓰세요?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즘 거의 안 쓰죠? 집이 옛날보다 많이 따뜻해서 아침에 있잖아요. 제가 차를 시동을 걸고 나오는데 추워요. 아침에 차 타면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유달리 차가 차갑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엉따 히팅 시스템 원래는 정확하면 이게 뭡니까 좌석 열선 시트인데 그걸 자동차 매니아들끼리는 엉따라고 불러요. 엉덩이 따뜻 엉덩이 시원 이런 엉따 엉치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엉따를 딱 켜고 있잖아요. 왔는데 불과 한 1분 2분 가기 전에 따끈따끈해지더라고요. 그죠? 그것도 뭐예요? 전도 방식이에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시겠죠? 네, 잊어먹지 마시고요. 다음 대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내온 겸용인지 냉방중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 내온 겸용이면 확실히 대박이구나. 네, 보세요 여러분. 내온 겸용이면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 했더니 일단 한번 봅시다. 이게 내온 겸용인지. 그렇지. 내온 겸용이 아니에요. 이거 냉방 전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찬바람이 나죠. 근데 왜 시스템 에어컨 형태로 천정에 매다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차가운 열을 아래로 내려오는 성격이 네, 맞아요.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내려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뜨거운 것은 어떻게 된다? 천정에 모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에어컨 형태로 위에서 뜨거운 바람을 빨아들이면서 이걸 냉각시켜서 차가운 바람을 바꿔 쏴주면 어떻게 되죠? 이 교실 안에 있는 온도가 빠른 속도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을 쏘는 부분이 위에 있으면 위에 있을수록 따뜻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따뜻하답니다. 빨리 시원해집니다. 효율적이고요. 반면에 우리 건물에 이거 요즘 보기 드물어요. 이 오래된 건물은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건물들은 뭐냐 했더니 과거에 이렇게 라디에이터를 설치해서 밑에 보일러실에서 물을 끓여요. 그럼 지하 요게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 2층까지 있을 거예요. 지하 2층 보일러실에서 이걸 물을 막 열심히 겨울에 동절기에 끓이면 그 수증기가 여기 있는 라디에이터 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어떻게 되죠? 액체로 바뀝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서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밖으로 열을 쏘아가지고 이 바닥에 있는 차가운 냉기를 따뜻한 공기로 바꿔줍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냉방기는 천정 쪽, 그 다음 난방기는 바닥 쪽에 설치돼야 효율적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차가워진 것은 아래로, 뜨거워진 것은 위로 올라가서 순환하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걸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현주야, 네, 힘내세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제발 할 때 꽉 잡아줘야 돼요, 친구가. 아플 정도로 잡아줘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대류 시스템을 가지는구나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여러분 단열이 있습니다. 단열인데 단열은 여러분들 어떻게 있는가 했더니 외부에서 오는 열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단열의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했더니 여러분 혹시 스타이로폼 아세요? 스타이로폼? 아시죠? 스타이로폼입니다. 공식 명칭이 스타이로폼인데 이 스타이로폼을 여러분 집에 시공할 때 이미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 바닥부터 시작해서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양 벽면에 모두 스타이로폼이 10cm짜리 두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이 2008년 이전에 지어진 집과 2008년 이후에 지어진 집은 스타이로폼의 두께가 약간 다릅니다. 2008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건축법상 스타이로폼을 8cm 이상 넣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들이 8cm를 넣어서 지었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우리 집이 좀 보일러를 가동해도 그렇게 따뜻한 느낌이 안 든다 싶으면 스타이로폼이 좀 얇은 집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스타이로폼을 보일러를 그렇게 열심히 안 돌려도 따뜻한 느낌이 든다라면 집에 스타이로폼이 10cm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보다 더 두껍게 넣어도 효과가 있는가를 실험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였대. 넣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법적으로 10cm로 규정하고 최근에 지어진 집은 10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대부분 스타일로폼이 10cm 두께로 들어갔습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거 뭐 혹시 우리 집이 좀 8cm짜리로 생각되면 그거 시공공사 하면 방 한 개당 80만 원 정도 주면 2cm짜리 스타일로폼을 더 붙여줘요. 더 붙여줍니다. 네, 저희 집 안방에 더 붙였어요. 저희 집 10cm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더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안방이 약간 이게 마무리 공사 잘못돼가지고 마무리 공사 잘못돼서 결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보수 공사해가지고 스타일로폼 2cm 더 두껍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겨울에도 뜨거워요. 사람 체온으로 뜨거워져가지고 살짝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자요. 창문을 열어놓고. 안 그러면 더워서.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단열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밑에 전도를 막는 방법이라고 해서 옷감 사이에 공기를 넣어서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패딩 아시죠? 패딩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틈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층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열의 이동을 막고 있고요. 대류를 막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중창. 여러분 집 대부분 다 이중창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를 막는 방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보온병 같은 건데 요즘 보온병 거의 안 쓰죠. 맞죠? 보온병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가끔 볼 수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보온병 안 쓰실 겁니다. 혹시 보온병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있다. 이런 거 보온병 안 네. 저것도 보온병 일부죠. 네. 쓰시는군요. 네, 많이 쓰는데. 그 텀블러 네. 쓰시는 거죠. 네. 요즘 텀블러가 그래 유행이더라고요. 다시 이해하셨죠? 자, 다음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패시브 하우스. 그 밑에 패시브 하우스 나오는데 요거 한번 잘 보세요. 패시브 하우스. 아니 근데 텀블러를 잘 쓰시는군요. 저희 집에 텀블러가 8개가 있어요. 처음에 텀블러를 이렇게 한때 왜 텀블러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사면 텀블러 준다? 뭐 사면 텀블러 준다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커피 10잔 마시면 텀블러 준다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텀블러가 집에 8개가 넘는데 8개가 넘는데 결론은 뭐냐 했더니 안 써요. 계속 저기 그 뭡니까 그 그릇 넣는데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쓰시나요? 1년에 몇 번 쓰세요? 겨울에는 쓰나? 겨울에는 좀 쓰죠? 여름에는 잘 안 쓰고 아니에요? 겨울에도 써요. 그러니까 겨울에 많이 쓰고 여름에도 써. 왜? 여름에 얼음 넣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단열재까지 설명드렸고요. 패시브 보세요. 패시브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는 어떤 개념이냐 했더니 열의 외부와 내부의 열 출입을 최대한 막자. 그러면 충분히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거나. 왜요? 여름에는 외부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 겨울에는 내부의 따뜻한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시원하고 따뜻할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를 사실은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열재를 2장을 넣어서 20cm 엄청 두껍게 짓죠. 그 다음 두 번째 창문을 3중창으로 짓고요. 그 다음에 창문을 3중창으로 짓 때 창문을 좀 높은 곳에 집의 높은 곳에 조금 위주로 달아가지고 투명창 비슷하게 지으면 이게 패시브 하우스의 효과가 있대요. 집을 최대한 밀폐하면. 아셨죠? 그런데 이게 한번 시도돼서 경기도에 몇몇 집들이 시공을 해서 지었는데 짓다가 지금은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 왜 지지부진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서울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 주변 땅은 한 4억이면 집을 짓는데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니까 5억을 달래요. 여러분 1억 더 주고 패시브 하우스로 지으실래요? 아니면 차라리 1년에 난방비를 한 500만 원씩 더 내실래요? 그죠? 거기서 선택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500만 원 난방비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500만 원짜리를 선택해요.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으려면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충분히 시공 가능합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경제성이 없어서. 다음 학습 내용 체크 여러분 한번 보세요. 1, 2, 3, 4 빨리 풀어보세요. 1, 2, 3, 4.
자, 다 푸셨나요? 1번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전도. 대류는 기체나 액체를 이루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난로를 향한 얼굴이 등보다 따뜻한 까닭은 열이 무슨 방법? 복사의 방법입니다. 복사. 복사는 여러분들 열이 다이렉트로.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는 어떤 물질이 있죠? 아무것도 없죠. 진공 상태죠. 근데 태양의 따뜻한 열이 지구에 전달되잖아요. 이런 방법이 복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몸에서도 복사열 나옵니다. 여러분 몸에서도 아시겠죠? 그래서 복사열이 나오고 그 열을 측정해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왜 적외선 카메라 그 형태로 밤에 불을 꺼도 이렇게 영상이 찍히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뭐라고 하죠? 단열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3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 측정하기. 자, 열량계를 설치해 놓고요. 거기에 찬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금속 캔을 담고 이걸 가지고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온도 변화 측정했더니 캔은 69.2도에서 32.7도로 열량계 속의 물의 온도는 13.5도에서 32.7도로 올라와서 열평형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탐구하기 문제 1, 2, 3 세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자, 다 되셨나요? 다 되셨나요? 아니 이걸 왜 들고 계세요? 이걸 왜 들고 계시냐고 아티처럼 연주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열을 잃은 두 물체는 온도가 같아지죠. 두 물체가 접촉한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열을 잃은 물체는 온도가 내려가죠. 낮아진다. 그 다음 여러분 다음 2번 문제. 위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금속 캔 속 물은 열을 얻는다. 읽습니다. 열량계 속 물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8분 후가 아니라 14분 후에 열평형을 이루었습니다. 금속 캔 속 물에서 열량계 속 물로 열이 이동했다. 금속 캔에서 열량계 속으로 물이 이동했다. 맞습니다. 답이 4번이 돼야 됩니다. 3번 문제. 오른쪽 그림같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더니 시간이 지나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아라. 정답은 몇 번이죠? 열평형 상태 때 두 물체 처음 온도보다 낮다. 틀렸죠. 답이 4번이죠. 하나는 낮아지고 하나는 높아졌습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개념 확인 문제 숙제인데 와, 이번에 숙제 너무 작아. 몇 개 되진 않네요. 그죠? 18개, 22개, 30개, 30개 정도야. 이거 껌이잖아요, 그죠? 아, 왜? 다들 반응이 이러세요. 여러분 30개 정도야. 너무 많아요?
아니죠?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도 하셨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 너무 힘들었다고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비열과 열팽창입니다. 비열과 열팽창인데 드디어 열에너지 마지막 단원 들어왔어요. 열에너지 마지막 단원 비열과 열팽창. 그런데 여기가 다 계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비열과 열팽창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기 복습도 하셔야 되니까 아셨죠? 정기 열팽창만 설명하고 정기 복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열팽창 한번 봐주세요. 열팽창 준비되셨나요? 열팽창 여러분 준비되셨죠? 혹시 여러분 지금 나이대는 드물긴 하지만 금이빨 하시는 분 왜 웃으세요? 금이빨 있다.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아니면 그거 했다. 금이빨 말고 그 뭐죠? 그 레진인가? 그거 하신 분. 내지는 하얀색으로 하는 거. 하얀색. 금이빨 말고 하얀색으로 바른 거. 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빨이라는 건 충분히 부러질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아들 있잖아요. 저희 집 아들은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친구한테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잡아봐라 이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민하고 앞으로 뛰어가다가 그 뭐에 걸렸다더라. 하여튼 뭐에 발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딱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넘어지면서 이빨이 반쯤 깨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 처음에 막 고민했어요. 집사람하고 둘이서 금이빨을 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저는 금이빨을 하자 그랬는데 집사람이 끝까지 레진으로 하자고 해서 레진으로 바꿨거든요. 그게 왜냐면 하얀색이라서 진짜 이빨하고 비슷해서 색깔이 비슷해서 표가 안 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금이빨을 하자. 그게 제일 좋다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반대해서 레진을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왜 치과에서 금이빨을 하자고 그럴까요? 비싸요. 금이빨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빨의 열팽창 정도와 금의 열팽창 정도가 같아서 웬만하면 안 떨어진다. 그래서 금이빨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게 열팽창과 관련인데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데 차가운 음식 먹을 때 따뜻한 음식 먹을 때 이게 이빨도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살짝 팽창했다 수축했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금은 팽창 정도가 이빨하고 같대요. 그래서 금이빨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왜 여러분들 혹시 또 이런 경험 있었어요? 혹시 난간 얼굴이나 팔 이런 거 집어넣다가 끼워가지고 안 빠지죠? 다음 엄마 반지를 끼웠는데 손가락에 끼워서 안 빠져본 경험 있는 사람들 웃었어 현재 웃는 거 보니까 경험 있으시구나.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이때 이걸 어떻게 빼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빼는 방법이 있잖아요. 별거 없어요. 반지를 꼈는데 반지를 꼈는데 여러분들 이 손에서 잘 안 빠지면 손은 차갑게 반지는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하면 반지가 부풀 살짝 팽창해서 빠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빼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반지 안 빠지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입김을 불어가지고 열기를 가해가지고 빼거나 아니면 드라이기 막 해가지고 빼잖아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그게 바로 열팽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팽창이 왜 발생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알갱이가 있는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보다 운동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기들끼리 밀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활동하는 범위가 증가하면서 조금씩 밀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커지더라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열팽창합니다. 그런데 이 열팽창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끼리 밀어내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반지라고 생각해보세요. 반지. 그럼 열팽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팽창하면 이렇게 열팽창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가운데 구멍도 넓어지고 바깥쪽으로